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2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2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개유월 개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중에서 10천간 10가지의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10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10천간 중에서 10번째 있는 글자를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음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것, 임수를 공부했죠. 어저께 공부했던 것 간단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늘 개수는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한 임수는 양의 수, 즉 양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양수인 임수는 비유를 할 때 큰 바닷물, 즉 대해수에 비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음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유를 들은 것이지 뭐 개수가 무조건 우로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이해 편의를 위해서 사주를 볼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볼 땐 이 우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로수라고 하는 것 비 또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우로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개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산에 올라가면 옹달샘 같은 것도 우로수임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 우물물이죠. 우물물. 뭐 옛날에 두레박 같은 것 밑으로 내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이제 끌어서 올려서 이제 먹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용수로 썼던 것 있었습니다. 우물물. 지금은 이제 뭐 수도 사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물물을 이제 보기가 좀 힘든데, 뭐 지금도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런 우물물이 가끔 가다 볼 수는 있는데 이제 흔한 건 아닙니다. 자, 이 우물물 같은 것도 바로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바로 수돗물을 꼭지 틀어서 바로 컵에 받아서 마시진 않죠. 요즘은 대개 집안에 정수기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정수기가 있어서 매달 필터 교환해서 물을 이렇게 이제 받아 먹고 하는데, 그렇게 정수기에서 나오는 이런 물 같은 것도 바로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화수 있죠. 정화수. 옛날 우리 할머님들,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 놓고, 그 다음에 하늘에 신령님께 기도드렸던 그런 맑은 물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정화수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뭐 바닷물이라든가 강물 같은 경우, 특히 바닷물 같은 경우는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탈수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강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좀 많이 찜찜하죠. 그 안에 물고기도 있는데 물고기가 똥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이끼도 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참 먹기가 좀 찜찜하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함, 그죠?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 뭐예요? 청징함에 있다. 청징함. 청징이라고 쓰죠. 청징한 것이 바로 이 개수의 특징인데, 이 개수의 특징, 이 청징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맑을 청자, 맑을 징자죠. 맑음을 두 번이나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맑고 깨끗해야 된다. 사람이 먹어도 전혀 탈이 없어야 되는 그런 물에 해당이 되죠. 뭐 사람이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흙이 있거나 이끼가 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먹을 수가 없겠고, 사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뭐 미생물, 박테리아, 균이라든가 이런 병균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바로 사람이 먹으면 최소 배탈 내지는 물을 잘못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죠. 지금 이디오피아라든가 이런 열대 지방 같은데 지금 뭐 유니세프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뭐 물 같은 거 우물 파주기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사람도 동물도 어떻게 돼요?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바로
중요한 것,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하는 것이 그 생명인데, 이 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고이면 물은 어떻게 돼요? 썩게 되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여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정수기도 물을 계속 써야지만 그 필터가 계속 움직이면서 물이 안에 그 저수통에 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몇 달씩 놔둔다라고 하면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정수를 해놓은 물이라도. 그 다음에 정수한 물은 있잖아요. 그거 바로바로 먹어야지. 그거를 어떤 분들 물에서 정수된 거를 가지고 뭐 페트병 같은 데 담아가지고 보관했다 먹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에서 걸러서 나오는 물은 그야말로 순수한 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먹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박테리아라든가 세균이 바로 증식하게 되기 때문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바로 먹고, 뭐 저장해 놓고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드실 바에는 차라리 보리차를 끓여서 먹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물이 고이지 않게 해서 바로 물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인성인 금이 있어줘야지만 금이 수를 생해서 금이 개수를 생해서 물이 썩지 않고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사시사철 금, 즉 인성이 있어야지만 개수가 생조를 받아서 물이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 절대적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기토를 절대 봐서는 안 된다. 뭐 개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좋은 관성이다. 이거는 육친 눈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해당이 돼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수의 본연의 특성, 개수의 본연의 어떤 성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무토, 기토, 정평관을 떠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로서 개수를 매몰시켜버리는 그 정도 해악을 끼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수는 무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개수는 절대 무토, 기토를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진 않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기본적인 개수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거나 개수가 해자월에 태어났거나 이렇게 해서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할 때는 이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해줘야 돼.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토를 쓸 수도 있겠고, 개수가 너무 왕해도 기토로서 수를 제하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부득이하게 특별한 경우에서 한 해에서 쓰는 것이지, 일반적인 개수의 성정을 가지고는 절대 무기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관인 무토라 하더라도 그거는 제해줘야 된다. 그래서 무기토가 잠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간목으로서 무기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상관인 간목이 정관인 무토를 갖다가 제한다 해서 이거를 상관견관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나쁘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주를 거꾸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어느 한 이론에만 치우쳐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육친 눈만 놓고 봤을 때는 개수 입장에서 간목이 무토 파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상관 경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간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오히려 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까 말했던 수가 너무 태왕할 때는 그때는 무토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좀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금이 사시사철 있어서 개수를 생주해 주고 무기토가 있어서 개수가 탁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이때는 목을 봐서 어떻게 됩니까? 탁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개수가 태어난 월령 6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되겠죠. 계절이죠, 계절. 지금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월지는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계절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계절 안에는 왕쇠의 개념과 어떻게 돼요? 한열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왕세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길게 말하면 왕상 휴수를 말하는 것이고, 왕상 휴수, 어떤 분은 휴수사까지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말합니다. 한난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말하는 것이고,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냐 습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왕상휴수는 그 원령이 됐을 때 어떤 오행은 왕하고 반드시 또 어떤 오행은 약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왕상휴수와 한난조습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이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사주는 중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되는데, 가을 중에서도 중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추.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면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물론 신월도 금이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신월도 금이 왕하고요. 6월도 같이 금이 왕한데, 똑같이 금이 왕하다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죠. 이제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6월은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면, 신월의 경금, 마지막 본기인 경금이 이쪽으로 이제 이어져서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에 바로 본기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누차 강조했었던 것, 신월의 무토는 쓰지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6월에 경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월과 6월은 똑같은 금이 왕하다 하더라도 무토 경금 못 쓰지만은, 신월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장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6월은 수 자체도 없어요. 오로지 유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6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순수한 금에 해당이 됩니다. 쉬운 말로 우리 금반지 같은 거 금목걸이 할 때 24K에 하죠. 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금, 그것이 바로 순금이죠. 바로 6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순수한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제가 신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금도 개수와 마찬가지로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 그랬죠. 깨끗함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신금은 주옥과 같다 그랬죠. 보석 반지. 그래서 항상 티끌이 묻지 않게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향적으로 봤을 때 개수의 성향하고 그 다음에 신금의 성향, 유금의 성향이 똑같습니다. 물도 맑은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금도 맑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금수가 모두 맑고 깨끗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금수쌍청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금백수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월, 이 12개월 중에서 가장 물이 맑고 금이 깨끗한 계절이 바로 이 6월이라고 하는 거에서, 되도록이면 6월 같은 경우에는 토기를 보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금이 6월에 태어났거나 신금이 6월에 태어났거나 또 임수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이럴 때는 임계수 같은 경우는 금백수청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경신금 같은 경우에는 금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무기토를 다시 봐서 일간 자체 금을 생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특히 일간이 수일간이라든가 금일간이 되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물론 절대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토를 보는 것,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금백수청, 금과 수가 모두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 같은 것이, 물론 원령 자체에도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별도로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돼요? 계속 물이 유입되는 것과 같아서 물이 개수가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으니까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병화 같은 화가 있어 주어서, 6월은
가을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고, 숙살기라고 해서 매우 썰렁하면서 좀 한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병화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6월의 어떤 그러한 좀 차가운 한랭한 기후를 따뜻하게, 즉 조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비가 한번 온 이후로 2, 3일 전에 까지만 해도 좀 약간 여름에 좀 뜨거운 기가 있었지만은 비가 한번 오고 난 연후에 벌써 오전 기후가 15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는 짧은 팔 입고 나가면 좀 오싹오싹하고요. 제가 뭐 저녁마다 이제 밤에 이제 운동을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반팔 입고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나가도 아직은 버틸만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오싹한 기가 있고 조금 운동해도 이제 땀이 나지 않아요. 이제 날씨가 많이 차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6월이기 때문에, 금수만 너무 왕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한 태양이 떠서 한습한 사주를 갖다가 조우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원령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하지 않지만은, 병화는 6월의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해져서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내지는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병화도 세력을 좀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자, 정리를 하면 6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 즉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으로써 귀를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은금인 신금 따라서 이제 이 개수 같은 경우는 비록 6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신금 같은 것이 다시 하나 천간에 투출해 주게 되면 개수가 신금이 생겨주는 어떤 생을 받아서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가지고 조우하게 되면 좋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을 경우에는 정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음화인 정화도 쓸 수가 있겠지만은 병화를 쓰는 것에 비해서 정화는 그 용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자, 선생님, 신금 말고요, 그냥 경금 같은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예를 들어서 6월이 아니라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화가 왕한 때는 경금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령에서 금이 많이 왕한 때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다시 신금이 아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왕금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모왕자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이 많게 되면 금다수 탁이 돼서 오히려 술을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술을 더 탁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차라리 경금이 투출을 할 바에는 차라리 투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신금 정도 하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토, 기토 같은 경우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금과 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 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간단히 더 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일간이 6월에 태어났죠.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으로 보게 되면 음수인 개수가 음금인 6을 맞죠. 금은 수를 생하게 되죠. 월지가 나를 생해주는, 수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월령에 있는 금이 나를 생해주죠.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음대 음인이게 이것은 편인에 해당이 되겠죠. 편인.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편인격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개수 자체도 신월 6월을 오게 되면은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왕 자세로 보진 않아요. 근데 경금이 있거나 지지로도 금국을 이루게 되면 그는 모왕 자세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 정도 하나 투출하는 것이 좋겠고, 뭐 신금이 투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에 즉 유중에 있는 신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단 화 정도는 있어서 좀 조우해 주게 되면은 금도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해주고 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해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간여지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간여지동, 계속 간여지동 며칠째 계속 나왔었죠. 간여지동,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이 간자는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지자는 지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이 지지와 더불어서 동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천간도 수, 지지도 수 이렇게 돼서 간여지동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육금의 생존만 받는 것보다 그래도 해수 하나 정도 있어서 개수가 통근하게 되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이 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월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두 세력이 있지만 일간 개수 자체도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 수가 굉장히 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다시 월간의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 개수 비견이죠. 비견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6월에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존해 주는 중에 해수가 있어서 일간 자체도 뿌리가 튼튼한데 다시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사주가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요 개수는 어떻게 돼요? 한습을 가중하는 거예요. 한습을 가중시킨다. 그러니까 한습을 가중시키게 되면 사주 자체가 더 추워지는 것이죠. 원래 지금 6월 정도가 한 아침으로 한 15도, 13도 이렇게 되는데 저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비가 오는 거하고 같고요. 서리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온이 갑자기 한 0도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한습만 더 가중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수는 이 개수하고 요 개수하고는 다르죠. 요 개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토로서 재해 주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제가 아까 개수는 무기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은 얘가 없었을 때는 기토가 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이렇게 이 기토하고 이 개수가 첩신되어 있을 때는 이 기토는 얘를 재해주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 일간 개수까지 전혀 탁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얘는 사주 중에서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토가 뿌리가 전혀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기토가 뿌리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즉 재성도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는 무재성이란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또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임자시 제일 먼저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해수도 봤고요. 다시 해수도 봤죠. 이제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고 임수가 투출한 거 역시 여기에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요 토 하나 빼고는 다 금수에 해당이 되죠. 물론 월령 자체가 금이 왕한 월령이라 하더라도 타 간지로 다 수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수가 오히려 더 왕해지는 그런 기세에 해당이 되죠. 수가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아무리 일간이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개수라 하더라도 왕수를 제해줘야 되는데 연간에 있는 기토 하나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왕수를 다 제할 수가 없겠고 월지 자체가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기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기토 때문에 이 사주를 뭐 관성을 용신을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전왕격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일간으로 그냥 종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개수 일간이 6월에 태어나 금생수는 6월에 태어나서 전반이 수로 돼 있잖아요. 토 하나 빼고는 다 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간인 수가 전반적인 사주로 수로 이루어져서 수로 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환격. 그래서 이렇게 일간인 임수나 개수가 수로 화해버린 것, 이걸 뭐라냐면 윤하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토가 있어서 약간 탁기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을 기토를 용신으로 쓰고 내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병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간목, 을목이 와서 이 기토를 제해주게 되면 이 수로 화해서 윤합격이 됐을 때 토가 있으면 약간 잡티, 약간은
탁기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명식이 가장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기토 자체를 제해주는 간목운이라든가 을목운이 왔을 때 좀 좋은 그런 명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전환격으로서 윤활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개 저 같은 경우도 종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기토에 의지해가지고 내격으로 보기는 좀 힘들죠. 아까 임자씨 말하는 거고요. 지금 갑인시가 되면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해수하고 인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해함목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금수가 왕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목도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 자체가 뿌리 천간으로 투출을 했는데 인의 뿌리를 두게 되고 해수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 자체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개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상관을 생하는 것이 되고 상관이 있게 되면 이 토의 기운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기토가 탁하게 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목도 세력이 있지만은 이 사주는 물론 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투출하진 않았지만은 인중에 어떻게 돼요?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사주의 용신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놓고 봤을 때는 이 인중에 있는 지장간 속에 병화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관생지하는 그런 사주로 봐야 된다. 상관 생재하는 그런 사주로 보게 되고요. 요 기토라고 하는 칠사는 제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 사주는 나름대로 금도 세력이 있죠. 수도 세력이 있죠. 목도 세력이 있죠. 화도 인중병화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요 사주는 어떻게 돼요? 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상관생재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국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좀 머리 좋고 총명하고 말도 잘하는 언변에 좀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묘시를 한번 보게 되면 을묘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갑인시하고 똑같이 천간지지로 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인중의 갑인의 인에는 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을묘는 순수한 그냥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갑인은 쉽게 말하면은 마른 나무 좀 이제 그래도 좀 굵고 큰 나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을묘는 난초잖아요. 수가 이렇게 많은데 화가 없게 되면 난초가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죠. 이거는 물론 이제 해하고 묘해하고 묘하고 해묘 한목해가지고 이제 수를 설계하는 용도는 있지만은 재성이 없기 때문에 생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래는 화가 있게 되면 식신생재가 돼가지고 사주가 좀 맑고 깨끗해지는데 이거와 같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러한 용도밖에 없습니다. 생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병진시를 보게 되면 지제 진토를 받고요. 병화가 투출했습니다. 병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6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금이 한 점 있어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금은 없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에 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가지고 사주를 약간 따뜻하게 조우해주는 그러한 용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 병화를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이 병화 자체가 뿌리가 전무하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늘을 떠서 타양에 비추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 공력이 매우 약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다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으로 정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보지도 않았고 이거는 사중에 있는 병화 정화를 써가지고 조후해야 하는 그런 용도가 되는데 이거는 벌써 사해충이 돼버렸죠. 이거는 사해충. 이런 생실은 좀 되도록이면 뽑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경신신유시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만 써놓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6월에 경금이 투출되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금수가 모두 왕하죠. 금수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뭐 수도 왕해서 기토로서 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기토는 거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기토는 음간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면 이건 쓸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에 의지하지 않고 금수가 왕하다라고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금수가 왕하니까 금으로 종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로 종하는 것으로 봐서 수로 종하는 종격으로 볼 것이냐. 즉 금으로 종하게 되면은 이거는 종왕격으로서 이거는 백호격이 되는 것이고요. 수로 종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전왕격으로서 윤하격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종격으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종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일반 내격으로서 인성이 왕하니까 그냥 단순히 목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순히 그냥 이 경우에는 이 수로서 왕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그런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울로에서는 목운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목이 없는데 화운이 오게 되면 왕수가 화를 쟁제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고요. 반드시 목이 있은 연후에 화를 봐야지만 상관생제 내지는 식신생제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되면은 운로에서는 가장 먼저 목운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 즉 이건 종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일반 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신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